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대학이나 대학생들은 정체성이 없어서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 새삼스럽게 대학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조직인가, 또 겉으로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정체를 가진 분인가 라는 거를 거의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그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안 미쳤었어요. 이분은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지금 필사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누군지 알죠? 네, 진중권 전 교수 분열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신동건 의원이 진중권 심각한 자기 분열 상태, 꼴값으로 보인다는데 꼴값인지 꽃값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좀 분열 상태에 있으면 여기 꽃을 꽂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꼴값이라고 그러는지. 그랬더니 진중권은 옥류관 주방장인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내 맘 갖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농담도 해봤고 북의 위협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통합당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했던가, 아니면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이야기했던가, 이명박 정권에 이야기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떤 청취자분은 진중권 씨가 폭주 기관차처럼 보인다고 카톡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진정 교수에 대해서, 진중권 씨에 대해서요, 자기 분열 상태라고 진단을 내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가 싶어서 봤더니 아니고요. 이 신동건 의원, 그거 민주당 의원이래요. 이분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 출신이 아니고 치과 의사 출신이래요. 그랬더니 이분도 한입발 하시나 봐요. 중근에는 다양한 중근이 있는데 애중근이 있고 지금 중근이 있고 진보 중근이 있고 보수 중근이 있대요. 중근 하면 중앙에서 탁 치는 이 중근이 아니라 어퍼커트를 하면 위권이고요. 아래끌어 찍어 누르면 바통권인데, 이 중근이 이게 어퍼권이냐, 옆으로 스트레이트냐, 라이트권이냐, 좌권이냐, 우권이냐 이렇게 뒤죽박죽한 상태, 지금 권법을 적어 써야 되는 이 상태를 가지고 심각한 자기 분열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빨만 보다 보니까 주먹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진중권 입장에서는 무슨 이빨 옆구리 터진 소리 하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진중권 이 씨하고 이 신동건 의원과의 말싸움이 진짜 웃기는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건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신동건 의원, 이 진중권 백성 한반도 근역설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올려놨더니 페이스북에 사흘 동안 공들여 쓴 글인데 저쪽에서 답변이 없네요. 문제가 됐던 질의응답의 맥락을 봐도 대통령이 유기한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에 대한 문답임에 분명합니다. 이러면서 또 어려운 말을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공공선을 수호하는 윤리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래 놓고 문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했던 30가지 약속 중에서 지켜진 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게 30번째로 이야기한 약속이래요. 그게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체 문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가를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진중근 씨가 그래도 명색이 전직 교수답게 그걸 이 취임 연설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저 대신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먼저 그 내용을 같이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싶어 했던 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그거를 약속을 지켜가 했을 때는 어떤 또라이가 됐을까?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정체는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했을 때 이루어졌을까? 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뽑았던 이 국민들의 마음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감을 해보고 싶으면 지금 진중근 씨가 이렇게 욕하는 심리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궁금하세요? 대중의 심리. 그리고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첫 번째,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으면 너무 일반 대중들하고 좀 많이 걸지 않냐. 사실은 이 황심조 스튜디오하고는 가까워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청와대 앞을 산책을 해가지고 서촌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아침에 또 뒤에 백악산 올라가가지고 내려다 보면 또 청와대 앞에 있는 광화문이 쫙 보이니까 제가 간혹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이미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선거 개표 나가지고 발표 났을 때 그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거기 사람들 앞에서 또 누구랑 지금 이름을 밝히기가 곤란한 그분, 지금 감옥에 아직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보레되고 뽀뽀를 하면서 그분의 성적 정체성을 약간 드러내길래 저는 그때 저분이 또 호모끼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본인이 호모끼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줘가지고 지금 감옥에 계시는 분 아시죠? 이 충청도 도지사 하신 분, 예. 그런 거를 보여줬잖아요.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그렇게 열었다라는 거를 왜 진중근 씨는 모르는 걸까? 그 다음에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됐대요. 근데 진중근 씨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수시로 소통했잖아요. 가장 가까이 연재했던 게 언제였죠? 네, 저 기억도 안 나지만 대통을 한 게 아니라 소통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 청와대 앞에 지나가면 누구도 안 잡아요.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전에 박근혜 시절에는 그 앞을 통과도 못했어요. 그리고 딱 지나가려면 어디 가십니까? 용무원 뭐십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꼭 지나가는 경찰이 다 붙들고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앞을 통과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추리닝 차림으로 운동화 딱 하면 저를 딱 보면 제가 씩 웃으면 빨리 가시라고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날씨 좋으면 제가 사진도 찍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주문 있으죠? 그럼요. 이게 소통하는 대통령이에요.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주요 사안이 없었으니까 브리핑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얼마 전에 개성에서 남북 연락사무소가 딱 폭파되니까 이 김정은 또 김여정 저렇게 발작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 거기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별일 아니다 모른 척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원로들은 되게 원로라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좌빠든 우빠든 간에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충 대답하세요? 항상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라고 그랬지. 그분들이 20대 30대면 당장
대통령하고 총 들고 나와가지고 한바탕 벌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연세가 다 5, 60 넘으시면요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 브리핑 했잖아요.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려 마주치는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이 있어야지. 아니 퇴근길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퇴근을 하는데 그럼 때때로 대통령 되고 나서 퇴근하는 쇼를 퍼포먼스를 하면 또 홍대 앞에서 호프도 한잔하고 시청 앞에서 호프도 한잔하는데 그거는 퍼포먼스 이 전략이 짜여져야지 하지 퇴근길은 아니잖아요. 퇴근길에 아예 시장에 만나면 마주치는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는데 퇴근길이야.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한 건데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열겠으면 토론회 열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요즘과 같이 비대면 비접촉을 하니까 청와대 끊임없이 소통 광장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0만이 넘고 20만이 넘으면 걸핏하시 저는 진짜 그걸 왜 해가지고 섹시 팬티 이런 거 참 희한한 교사들 잘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해서 안타깝거든요. 대통령의 재앙적 권력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나눴잖아요. 오죽했으면 본인이 가장 아끼고 믿는 조국 씨 재판받는 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 이거 재앙적 권력 시절에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있겠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고 하고도 나누고 다 나눴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안보 위기도 서둘리 해결하겠습니다. 서둘리 지금 해결한다고 열심히 뭐 트럼프한테도 만나고 그리고 판문점에도 가고 이 평양에도 가고 북한에도 가고 해서 안보 위기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돈 안 줬으니까 돈 달라고 지랄 발작하는 거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강화한다고 가고 그 강화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한 거 계속 배치시키고 한미 군사훈련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돈 내라고 그러니까 돈 내기는 싫고 그래서 지금 그거 잠시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위비 늘려라고 해서 또 늘리고 그 다음에 저기 미군기지 세계에서 최고로 큰 미군기지 미군한테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상황까지 되고 자주국방력 강화하고 있고 있는 거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 마련하고 있고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 전기 마련했고 농협 야당이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는데 야당 대표 지금 이 부처님 만나겠다고 국회에서 동원 안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뭐라고 할 일 없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 능력과 적세적소의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이벤트 잘 만드는 사람 나간 거를 다시 불러들이고 또 통일부 장관도 지금 능력이 안 되는 인간 사표 내게 하고 능력 되는 인간 뭐 통일부 장관 누구나 할 거고 저에 대한 지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상고 처리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직 저한테 와서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여러 가지 쇼를 했는데 그래서 일자리 챙겨줬잖아요. 조국 씨 일자리도 챙기고 뭐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 일자리 열심히 챙겨줬잖아요.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건데 그거 사라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재용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거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그 고리를 걸기 힘드니까 계속 지금 구속되느냐 마느냐 온갖 쇼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노력 중이잖아요. 네. 차별 없는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인데
본인은 솔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넉대예요, 일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양치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멍청해서 그런가요? 그거 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네, 얼마나 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을 때 할 일이 뭔지 몰랐으면 이런 소리까지 하겠어요. 이거 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때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까지 했으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가 해야 되는 거를 진짜 몰랐다는 이야기죠. 저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 착한 어린이로 잘 지낼 테니까 저 잘 봐주세요. 이 소리밖에 취임사에서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분은 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착한 대통령이 될래요. 이건 뭐 거의 유치원 들어갈 때나 초등생 들어갈 때 우리 선서할 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착하지 않는 대통령, 거짓된 대통령에 대한 얼마나 갈급함이 컸으면 그 유치원생, 이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서하는 그 수준의 취임 선서문을 우리는 받고도 전혀 이상함을 못 느꼈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식대로 해야지,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다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외된 국민은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노심초사하고 지내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얼굴 보세요. 처음 대통령 됐을 때하고 지금 얼굴하고 지금 완전히 맛이 간 얼굴이라는 게 여러분 느끼지세요? 네. 그렇다면 이분 노심초사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대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하고 소통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진중근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 거는 맞아요. 대학 교수로 있다가 쪽팔린다고 이 본인이 사표 쓰고 놓은 거. 그랬을 때 왜 쪽팔리는지 지를 대학 교수로 만들어준 사람이 뻔뻔하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계속 지 친구에 대해서 더 거짓말을 하든지 참말을 하든지 그것조차도 헷갈리고, 심지어는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 교수가 너무해요. 아빠 친구인 줄 알았더니 친구 아니고 찌질한 적이네요. 이런 소리 들을 때 진중 교수는 사는 게 뭔지, 친구가 적도 아닌데 내가 친구를 버리고 적을 만드는 건가?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미쳤나 봐. 그러면 약 먹고 죽어버릴까?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상황 정도를 우리가 진중근 교수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혼란으로 이해를 하면,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럴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우리 진중근 씨에 대해서 조금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진중근 교수처럼 진중근 씨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참 뭐가 뭔지 헷갈려가지고 이 자기 분열 상황처럼 보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여러분 지금 참 잘 살고 있다는 생각 드시죠? 한국인의 심리 코드 강독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한국인의 심리 코드, 이 책의 내용을 저와 함께 강독을 하는 한여름 강독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인의 마음을 탐색한 책입니다. 마음이 뭔가요? 내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죠, 그죠? 이럴 때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아있고
또 내가 생활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나 주제, 문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사는 삶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콕 찍을 수 있을 때, 한국인의 심리 코드는 바로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체가, 교육에 대한 저희 마음은 뭔가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마음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독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지금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유튜브 황심소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는 이 강독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